자, 다음은 1층은 우리가 벽체를 거의 다 맞춰 놨는데 지금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죠. 어디냐면 여기 벽체하고 1층에 요 방. 원래 건축에서 문을 이쪽으로 뚫어 놨는데 이쪽으로 뚫어 놓으면은 거실에서 방이 다이렉트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또 안 좋은 게 문 크기를 제대로 빼기도 힘들 뿐더러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점이 많아서 문을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문 크기를 충분히 빼주면서 벽하고 부딪히지 않게도 만들어준 거죠. 만약에 여기에 문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 현관이 작아지게 돼요. 그렇겠죠. 충분한 문 크기를 확보하고 벽에서도 여기 이 문 손잡이가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 이쪽이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체를 돌렸습니다. 이것도 그냥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렇게 지워주고 캡을 눌러 주시고 여기까지 쭉 빼주시되, 얘를 불러서 여기까지 쭉 빼주시되, 먼저 얘는 옮겨 놓는 게 좋겠죠. 도어가 들어오는 부분까지 옮겨 놓고, 어차피 여기는 그 여기 면이 하나가 남아 있었죠. 어차피 여기는 문 높이가 요거기 때문에 그냥 탑뷰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 쭉 끌어와 주면 좋은데,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죠, 얘랑. 그러니까 익스트루드로 빼줍니다. 일단 한번 빼주고 한 번 더 빼줄게요. 그럼 이런 모양으로 면이 생성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맞춰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벽체를 여기까지 한 번 더 빼줘요. 그리고 이 벽체만 따로 잡아서 이렇게 한번 빼주고, 이렇게 될 건데, 그 상태에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맞춰주면 아주 쉽고 빠르게 벽체를 수정을 했죠. 나중에 이 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으면 정리하시면 되고, 시간이 없으면 이대로 두시면 돼요.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뭐 면이 아주 많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항상 이런 거 정리하는 거의 기준은 뭐냐면 시간, 그리고 렌더링 속도가 늦어지는지 그거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1층도 이제 완성이 됐고, 2층은 화장실 바닥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예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만든 다음에 렉탱글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냥 익스트루드로 마이너스 100 해주시고, 그러면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겠죠. 2층 바닥 높이에다가 맞춰준 다음에 다시 위치를 Y축으로 마이너스 100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해주면 얘가 이렇게 바닥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재료 분리대는 또 만들어줘야겠죠. 여기서 재료 분리대를 만들기 위해서 2층 제일 넓은 면적에 이 부분은 마루를 깔 거예요. 전부 강마루를 깔 건데, 강마루 면적을 잡아서 마이너스 10 해주고 여기에 재료 분리대 껴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잡아서 재료 분리대 껴 넣어주고, 익스트루드 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바닥이 완성이 됐습니다. 색깔을 이걸로 바꿔줄게요. 안 보이니까 잘. 자, 이렇게 해서 2층도 바닥까지 다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아직은 안 합칠 겁니다. 왜냐면 천장 부분을 작업을 하고 합칠 거예요. 천장이랑 창문 부분을. 자, 천장이랑 창문 부분을 작업을 하고 합쳐줄 건데, 먼저 창문이랑 문들 먼저 할게요. 창문이랑 문들을 먼저 할 건데, 자, 얘네들도 레이어에 맞게 보내줘야겠죠. 2층 플로어로 얘네 보내주고, 자, 지금 0에 요 레이어 3개가 겹쳐있는 이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는 지금 그리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이 레이어에 그려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려지고 나서 나중에 레이어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창문을 끼워 넣어 줄 건데, 창문을 끼워 넣어 줄 때는 스냅을 3차원으로 잡아 주시는 게 편해요. 자, 여기 보니까 픽스 창이 있고, 여기 보니까 한쪽이 열리는 슬라이딩 창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또 창문이 이렇게 있고, 그 전에 우리가 작업할 때 그 이 아래쪽에 창문 위치가 달랐었죠. 이게 다른 상태로 그려져서 여러분들이 좀 이게 3차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리기 힘드셨을 건데,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이렇게 그려져 있죠. CAD에서 잘못 그려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도면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높이 같은 게 어긋난 게 있으니까. 자, 도면을 굳이 CAD에 가서 수정을 해올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푼 다음에, 자, 얘를 잡고 점을 하나 이렇게 잡아서, 지금 3차원이니까 Z축으로 이렇게 갖다 맞춰주면 돼요. 점들을. 자, 그 다음에 창문도 한번 잡아봅시다. 창문도 잡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는 통째로 잡아 올려주면 되겠죠. 높이를 맞춰서. 그렇죠. 여기도 이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잡아봅시다. 잡아봤더니 이렇게 잡히네요. 뭐 다른 것들이 움직이진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높이가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건 우리가 그 라인을 한번 전에 다루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도면이 Z축으로 0인 위치에 다 존재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얼려주고 숨겨놨던 거를 다시 꺼내주시면 되겠죠. 도면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창문 작업을 계속 이어서 해봅시다. 자, 보니까 여기 창문 같은 경우에는 픽스 창이 하나가 있고 중간에 벽체 부분이 이렇게 좀 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창문이 열리는 창문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중간에 껴있는 프레임들은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창문 높이로 가져가 주시고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지금 여러분 인방하는 거랑 같은 방식은 아니죠. 만약에 같은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2번 눌러서 이 선과 선을 잡고 만약에 마감재가 같으면 이렇게 가셔도 돼요. 자, 커넥트를 해서 커넥트를 두 개를 해줘야겠죠. 한 다음에 이렇게 한쪽 잡고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한쪽 잡고 이렇게 옮기고 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이제 요거를 높이를 따로 측정을 할 필요도 없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면이 이렇게 위아래로 선택이 되겠죠. 위아래로 이렇게 면이 선택이 됩니다. 이걸 브릿지를 놔주면 만약에 이 창문과 창문 틈새 이 프레임이 벽체하고 마감이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해요. 자, 여기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살펴봅시다. 여기도 같은 게 있죠. 근데 여기는 4개가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선이 4개가 필요하죠. 면을 나눠주는 선이. 자, 그래서 이렇게 윗면과 아랫면을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2번 눌러서 여기 있는 이 선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 제가 한 거 있죠. 선택한 것만 보이게 하는 거. 이거는 Alt Q를 누르시면 되고 다시 빠져나가는 건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Alt Q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커넥트 4개의 선이 필요하니까 4 눌러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도면을 보면서 옮겨주고 순서대로 이렇게 옮겨주면 위아래로 이렇게 되는 거고 4번 눌러서 면인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끌어주면은 이 안에 들어온 것만 이렇게 선택돼요. 그럼 이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브릿지를 눌러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2층으로 가서 2층도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창문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어,
방금 전에 했던 작업이 안 먹히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가 도면상에서 봤을 때 여기 지금 현재 벽체 자체가 월 자체가 이렇게 굵게 되어 있는데, 도면에서 봤을 때 여기는 요 부분만 있죠. 그래서 이거는 렉탱글로 그린 다음에 익스트루드 하는 게 편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편해요. 근데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요 아래쪽에서 여기를 커넥트로 면을 한번 나눠준 다음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익스트루드에서 요거를 그려서 넣는 게 가능하겠죠. 근데 어차피 그거는 여기만 두 가지 다 한번 해봅시다. 두 가지 다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 부분 선하고 이 부분 선을 이렇게 잡아서 보면 이렇게 잡히겠죠. 이거 없애고, 여기 아래쪽도 선택된 거 없애주고, 그럼 이렇게 내 귀퉁이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건데 없애고, 이렇게만 선택이 되어 있을 건데, 이 상태에서 커넥트 한번 해주면 이렇게 선이 하나가 생기죠. 물론 여기까지 생겨버리지만 상관하지 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갖다 놓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러면 이 선과 이 선, 이 선과 이 선을 선택을 하고, 선이 몇 개가 필요한지 봅시다. 1, 2, 하나, 둘, 셋, 넷, 5개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10개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10개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하나씩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나중에 지금 여기가 완공된 건 아닌데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지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 외부에서 찍은 사진 한번 보내줄게요. 여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는 그 요것처럼 똑같은 크기로 날개벽이 이렇게 쓰는 건데, 근데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면 그 철골 골조하는 사람이, 제가 건축 현장을 맡아서 한 게 아니어서, 철골 골조를 하는 사람이 이거를 기울어지게 해놓고 요거랑 맞추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안 예뻐서 그냥 끊어내고 없애버렸어요. 다시 하라 그랬더니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없는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차피 하고 싶으면 경량철골이란 걸로 갖다 덧붙여가지고 마감 지으면 되기 때문에 없는 상태로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맞춰서 잡아서 브릿지 해주면 되겠죠. 위아래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여기도 같이 브릿지를 해주면 되니까 같이 작업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선이 4개가 필요하죠. 얘가 또 여기가 다르네요. 자, 이렇게 잡고 커넥트 4개 만들어서 이렇게 정렬을 해준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브릿지를 놔주면 됩니다. 위아래가 다 선택됐겠죠. 브릿지를 놔주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이게 너무 과정이 복잡하시면 이건 나중에 수정할 때 여기서 한꺼번에 이렇게 에디트 폴리에 수정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여기 이거 날개벽을 렉탱글로 따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굉장히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렉탱글로 스타트 뉴 쉐입 해제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훨씬 빠르죠. 이게 훨씬 빠릅니다. 요런 거 할 때는 또 빨라요. 2200을 넣었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이 날개벽이 이렇게 있었어요. 날개벽이 이렇게 있었는데 건축에서 만들어 놓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거 없애버렸어요. 심지어 안쪽에 이 철골 프레임도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한 2-30mm가. 정말 원래 인테리어를 하면 건축이 우리의 갑인데 맨날 그 갑을 맨날 혼내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지우겠습니다. 원래 지금도 지워져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창문을 한번 넣어 볼게요. 창문은 크리에이트의 지오메트리에 가보면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라고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도어와 윈도우가 있는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창문이랑 도어를 쉽게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를 창문을 일일이 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참 힘들죠. 힘들게 돼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보면 1층에 이 부분은 픽스 창이 하나가 있고 슬라이딩 창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픽스드라는 거를 눌러서 자, 이렇게 스냅을 누르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기에 딱 맞게 이런 창문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창문의 몰골이 아니죠. 네, 창문의 몰골이 아닙니다. 자, 그거를 창문답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옵션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재봅시다. 여기가 몇인지. 자, 지금 3차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2400으로 잡히는데 2.5로 바꿔서 여기를 한번 재볼게요. 창문 프레임이 100이죠. 100입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밖에서도 안으로 들어와서 창문 프레임 100짜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치수를 바꾸냐? 뎁스를 100으로 해주면 돼요. 뎁스가 여기 두께예요. 그 다음에 높이가 요거겠죠. 높이가 요 높이. 그래서 지금 프론트에서 보면 딱 이렇게 맞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픽스 창이. 그래서 1200에 560에 100 딱 맞게 들어와 있죠. 다시 이걸 3차원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프레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레임. 자, 호리진탈 와이드. 자, 이렇게 놓고 좀 보기 쉽게 이렇게 놓고 볼게요. 호리진탈 와이드 2mm라고 되어 있는 걸 40을 줘볼게요. 그랬더니 위쪽이 프레임이 생겼죠. 자, 버티컬 와이드 이 세로 프레임에 대한 얘기죠. 이것도 40으로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유리가 껴져 있는 거죠. 자, 글레이징이란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가운데 유리 부분이에요. 이거는 10mm 해주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얘가 유리 두께죠. 그래서 10mm 해주면 여기가 두꺼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얘를 에디트 폴리로 가져가 보면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유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메테리얼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메테리얼 아이디라는 게 얘 보면은 그 폴리곤 메테리얼 아이디라는 게 다 숫자가 다르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시죠? 자, 앞면 사고 여기 1번이고 여기도 1번이고 여기는 3번이고 유리 부분 3번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5번, 그 다음에 여기는 2번. 자, 이 메테리얼 아이디라는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좀 이따가 다른 창문들을 넣어 놓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타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타임에 알려드릴게요.